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정소희, 염지연, 그리고 김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간밤 미증시는 불확실성을 소화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급등했던 일부 테마주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로 돌아간 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은 지수 하단을 지지하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까지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안에서 내년과 내후년의 추가 인하폭과 속도에 대한 전망이 투자 심리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증시 흐름과 글로벌 이슈 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함께 보시면요. 먼저 다우존스 0.22% 상승한 47,954.99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0.31% 오른 23,578.13포인트로 종료됐습니다. S&P 500 역시 0.19% 상승하면서 6,8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강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어떤 소식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했는지 글로벌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발표가 지연됐었던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미 상무부는 9월 PCE 지수가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상승률은 2024년 3월 2.9%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습니다.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 4월 2.3%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PCE는 9월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한 수준이고요. 이와 함께 소비자 심리지수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시간대는 경기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가 12월 53.3으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정책이 미국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누그러들면서 12월 들어서 미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 소비자 심리가 개선된 것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인데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해 들어 5월에서 7월을 제외하고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현재 경제 여건 지수가 11월 51.1에서 12월 50.7로 하락한 반면에 소비자 기대지수는 같은 기간 51에서 55로 개선이 됐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정책이 이 물가를 밀어올리고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비자 심리지수를 끌어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12월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12월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1%로 지난달보다 0.4%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시장을 움직이기도 했지만 기업 간의 이슈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바로 넷플릭스가 할리우드의 명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최종 인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넷플릭스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워너브라더스에 물어줘야 하는 돈은 58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 법무부가 이미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에 미칠 영향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도 이 거래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번 인수건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인수 경쟁을 벌였던 파라마운트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앨리슨과 친분이 깊고요. 앨리슨의 부친인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과도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독점 당국에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할 수 있게끔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면서 이 현재 파라마운트는 이미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에 유리하게 협상을 했다면서 특혜 인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어떤 모습으로 마감했는지 히트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초록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혼조세를 보인 점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중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쪽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와 애플이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48%, 메타가 1.8% 상승하면서 초록불을 켰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도 올랐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0.1%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가 전날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5.3% 급등을 했는데요. 어도비도 5.33%, 브로드컴도 2.42%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 널뛰기 장세를 보였는데요. 워너브라더스 인수 소식에 장 초반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넷플릭스는 이후에 일시적으로 반등한 뒤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각 변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신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넷플릭스 2.89%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반면에 워너브라더스는 6.28%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별 이슈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인데요. 이날 예정된 반독점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주가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이 된 이후에 법원이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확정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애플과의 밀월 관계 청산입니다. 그동안 구글은 아이폰의 사파리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애플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해 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앞으로 이 계약 기간을 1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장기 독점 계약을 원천 봉쇄하면서 경쟁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글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빅테크 독점 지위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클론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원전주죠. 오클로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15억 달러의 보통주를 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서 원전주들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클로는 6.25% 급락한 104.6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으로 오클로가 급락을 하자 다른 원전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스케이 파워는 6.39%,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는 2.21%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증시 마감 시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에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지만 역시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확실하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9월 PC 물가지수가 2.8%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2.9%를 약간 하회한 수치를 보입니다. 다만 이는 안정된 인플레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가은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11월 말 급락 이후 되살아난 외국인 매수와 대형주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가 다시 4,100선을 회복하며 연말 랠리 상승에 진입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초반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동반 상승했지만 주 후반 바이오와 로봇주의 급락으로 지수 상승폭이 제한됐는데요. 증권사 리포트는 현대차 그리고 LG이노텍 등 개별 종목 리레이팅과 함께 외국인 수급 개선, FOMC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고 시작은 자동차, 원전, 건설 등 정책 이벤트 모멘텀 섹터로 순환매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3,926.59포인트에서 4,100.05포인트로 마감해서 주간 기준 173.46포인트, 4.4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12월 첫 거래일에는 3,920선으로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이후 나흘 연속 3,900선 이상을 유지하면서 2일 3,994선, 3일 4,036선, 5일 4,100선까지 계단식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912.67포인트에서 924.74포인트로 마감해 주간 12.07포인트, 1.3% 상승했습니다. 1일부터 3일 연속 상승으로 930선을 넘겼지만 4일과 5일 바이오 그리고 로봇주의 조정 여파로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수급 측면 함께 짚어보시죠. 외국인은 지난 3일까지 코스피 현물에서 1조 7,271억 원 순매수하며 지난달 14조 원 넘는 순매도를 일부 되돌렸고 삼성전자 5,582억 원, SK하이닉스 4,254억 원을 각각 순매도하는 등 반도체 매수가 집중됐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닥에는 외국인이 2,930억 원 순매도에 대형 바이오와 성장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5일 하루만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9억 원, 1조 1,529억 원을 순매수하고 개인이 2조 1,156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1,322억 원, 1,863억 원 순매도, 개인이 3,200억 원 순매수하면서 대형주 매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으로 빠르게 교체되는 흐름이 확연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 및 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반도체 업종은 외국인 되돌림 매수와 AI 관련 모멘텀 회복에 힘입어서 주간 내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2월 3일까지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5,500억 원대, 4,200억 원대 순매수하며 지난달 대규모 매도를 상당 부분 되사들이는 구도가 형성됐는데요. 5일에는 삼성전자가 3.14% 상승, SK하이닉스가 0.37% 상승하는 등 지수 상단 돌파에 기여했고 한미 반도체 등 장비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미국 자동차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연비 규제 완화 기대, 로보틱스 및 소프트웨어 사업 가치 재평가가 겹치면서 주간 내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했습니다. 5일 기준 현대차는 11.11% 급등하면서 31만 원 선을 돌파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현대모비스 4.32%, 기아 2.74% 상승으로 자동차 3인방이 동시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11월 글로벌 판매 호조와 원달러 환율 안정이 맞물리면서 실적 가치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점도 업종 전반 리레이팅에 기여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초반에 반도체, 2차 전지,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에 매기가 집중됐지만 5일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12% 넘게 급락하면서 바이오 로봇주 전반으로 조정이 확대됐습니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오스코텍 등 주요 바이오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일 급등했던 레인보 로보틱스, 로보스타 등 로봇주도 5에서 7%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지수의 주 후반 상승을 제약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증시 전망입니다. 12월 첫째 주 국내 증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동반 매수와 대형주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가 4,100선을 회복하며 연말 랠리 기대를 키웠죠.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건설, 원전 등 명확한 이벤트를 가진 업종으로 수급이 집중됐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로봇주의 급락을 개인 매수세가 받아내는 구조가 반복됐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FOMC와 브로드컴 실적, 선물 옵션 동치 만기, 지수 정기 변경 등 굵직한 이벤트가 한꺼번에 예정되어 있어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피 4,000선과 환율 1,470원 안팎의 지지력, 그리고 외국인 현물, 선물 동조 여부를 중심으로 시장의 체력과 수급 구조를 점검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코스피의 폭발적인 랠리와 함께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정점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강력한 상승 탄력 뒤에는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과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이번 주 발표될 고용 및 물가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포지션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점검을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김가은 아나운서와 함께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 짚어봤습니다. 지난주는 단연 반도체와 자동차가 강한
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 흐름이 이어질지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모 이슈 시간입니다. 염지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번 모 이슈 시간은 글로벌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에 들어갑니다. 벌금만 무려 485억 원인데요. 지금 호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호주 정부가 현지 시간 기준 오는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485억 원에 이르는 벌금 철퇴를 피하기 위해 메타, 스냅챗 등 주요 기업들이 계정 차단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호주 청소년들 사이에선 나이 인증을 우회하거나 접속 국가를 변경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해 차단을 뚫는 방법이 확산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시행을 앞둔 아동 청소년 SNS 금지에 대해 우리 사회와 문화가 겪게 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며 16세 미만 아동이 어떤 플랫폼에도 접속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는 10일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개설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지 조치 대상 플랫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틱톡, 스냅챗, 레딧, 트위치 등이 포함됩니다. 호주 정부는 SNS로 인한 아동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겁니다. 호주 정부가 올해 초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10에서 15세 호주 아동의 96%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여성 혐오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 섭식장애, 자살을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7명 중 1명은 성적 유인 유형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답했습니다. 플랫폼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계정 차단에 돌입했는데요. 메타는 지난 4일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에서 계정 삭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계정은 약 50만 개로 추산됩니다. 스냅챗도 지난 1일부터 16세 미만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계정이 차단된다는 알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청소년들 사이에선 차단 뚫는 법이 널리 공유되고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한 인증 우회인데요. 엄마 아빠의 얼굴 사진은 물론 비욘세 같은 연예인 사진으로 통과됐다는 사례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대 실험 결과 22달러짜리 할로윈 마스크 하나만으로 일부 얼굴 인식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PN 이용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VPN은 사용자의 실제 접속 국가를 숨길 수 있어 지역별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데요. 앞서 영국이 성인물 사이트 연령 확인을 강화했을 당시 VPN 사용이 급증했으며 호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플랫폼 기업들도 차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스냅챗 측은 기술적 도전 과제가 크다고 밝혔고 연령 인증을 담당하는 외주 업체인 KID 역시 차단 기술과 우회 기술 간의 싸움은 사실상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앱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2명의 청소년은 이 법이 위헌적이고 전체주의적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유튜브 모회사인 알파벳도 별도의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책이 어떤 변화와 후폭풍을 불러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 이슈였습니다. 네,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모 이슈 살펴봤는데요. 호주의 아동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조치가 시행된다는 소식 잘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은 핵심 뉴스 전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정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미 국방 한국은 모범 동맹국 특혜 받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이스라엘과 한국, 폴란드를 모범 동맹국으로 지목하면서 우리로부터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반대로 방위비를 늘리지 않은 국가는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을 예로 들면서 국내 총생산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약속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 공유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날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 전략이 서반구와 인도 태평양 방어를 우선순위로 제시한 가운데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이 자기 지역 방어와 집단 방위에 더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중노선과 관련해서는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을 목표로 한다면서 우리는 강화돼 불필요한 대립은 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12월인데 대기업 60% 내년 투자 계획 못 세웠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거나 아예 없다고 답했습니다. 환경협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110곳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미정이 43.6%, 없음이 15.5%로 집계됐습니다. 계획을 세운 기업도 86.7%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등 내부적인 변수가 37.5%, 대내외 리스크를 선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5%, 불투명한 경기 전망이 18.8%였습니다. 내년 투자 리스크로는 관세 등 보호무역과 공급망 불안이 23.7%,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가 22.5%, 고환율이 15.2%로 지적됐는데요. 국내 투자의 애로사항으로는 세금 부담금과 경직성 노동 규제, 입지 인허가 규제 순이었습니다. 업계는 공급망 불안과 환율 변동, 규제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첨단 산업 체제의 지원과 규제 개선 등 정책적인 뒷받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와 조세, 노동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먼저 정소희 아나운서가 소식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염지연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시죠.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사태에 이어 비슷한 보안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611만 명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게임업체 넷마블은 최근 8천 건의 추가 유출이 확인됐고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상품권이 최대 20만 원 무단 결제된 피해자가 73명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쿠팡처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심각한 유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방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낮 12시 반쯤 경북 칠곡군 외관읍에 있는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약 1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 6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공장 4개 동과 인근 공장 2개 동 등 약 600평이 전소됐고 인근 공장 1개 동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네, 염지연 아나운서까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잘 전해주셨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할 거란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국의 맛집,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염지연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지연 아나운서? 네, 상화 씨, 울산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 울산에서는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말요? 울산에서는 울산의 겨울밤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축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행사 바로 울산의 밤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울산의 밤 크리스마스 마켓은 겨울의 감성을 품은 도심 속 연말 축제로 반짝이는 조명과 울산의 야경이 어우러진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행사는 울산 대공원에서 12월 5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게다가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핸드메이드 굿즈,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 등 로컬 소상공인 40여 명 팀이 참여하며 따뜻한 겨울 간식과 개성 있는 수공예 소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마켓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낭만적인 겨울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타의 선물 이벤트와 풍선 아트 이벤트 등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상의 바쁜 순간에서 벗어나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울산의 겨울밤 속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지역의 따뜻함과 연말의 설렘을 가득 담은 울산만의 특별한 겨울 축제입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풍차마을 산타 방문 이벤트입니다. 산타가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준비한 선물을 대신 전달합니다. 산타클로스와 함께 추억을 한껏 남기면 아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풍선 아트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현대자동차 H봉사단의 멋진 풍선 아트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연인들의 크리스마스 기념 포토존입니다. 포토존으로는 대형 풍차트리, 산타와 루돌프 썰매, 크리스마스 하우스 포토존 이렇게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가 조명이 점등돼 인생샷을 찍기 좋은 시간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겨울 감성 수공예품을 파는 플리마켓, 풍미 가득한 푸드트럭, 지역 예술인의 감성과 캐럴이 울리는 버스킹 공연, 이렇게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장은 생활도자기나 베이커리 만들기와 같은 체험 부스, 수제 전통 간식을 맛볼 수 있는 식품 부스, 소고기 불초밥, 떡볶이, 타코야끼 등과 같은 푸드트럭, 이 밖에도 의류, 도서, 굿즈 등 정말 다양한 행사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울산의 겨울밤을 가득 채울 크리스마스 마켓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명과 음악, 그리고 따뜻한 먹거리까지 연말의 설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축제인데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울산 대공원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주식 그리고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김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12월 8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1.34% 상승하면서 4,15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 흐름은 외국인이 이끌었는데요. 외국인 3,213억 사들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428억, 308억 팔았습니다.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27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의 매수세는 외국인이 끌고 갔습니다. 외국인 3,829억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440억, 기관은 1,894억 원 매도했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1% 넘게 오르며 신반 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모두 6%대의 큰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각각 57만 7천원, 45만 1,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5% 가까이 상승하며 93만 7천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5% 가까이 내리며 7만 6,8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KB금융도 2%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7,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9% 가까이 오르면서 17만 3,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21%가 넘게 큰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21.26포인트 상승하면서 11만 7,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HLB 모두 1% 넘게 올라 각각 44만 5,500원, 4만 9,6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펩트로는 6%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7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김가은 아나운서가 오늘 장 마감 시황 잘 전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대형주 중심으로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개별 종목 또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특징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소희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 바로 펨텍입니다. 오늘 펨텍은 자사기술을 미국의 특허로 등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반도체 공정 자동화 기술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펨텍은 콤팩트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자동화된 반도체 웨이퍼 샘플 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술은 이미 국내 특허 등록은 마친 상황입니다. 펨텍이 특허 등록한 이번 기술은 웨이퍼 다이싱부터 폴리싱까지 시편 제작의 전 과정을 자동화한 시스템인데요. 특히나 결함좌표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시편을 제작하는 기능을 적용해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발생하던 편차를 줄이고 공정의 효율성과 분석의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수작업 방식에서 발생하던 품질의 불균형과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한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펨텍의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제조 환경이 고집적 구조로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서 웨이퍼 내부 결함 분석과 레이어 구조 확인에 더욱 높은 정밀성과 반복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술은 이러한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미국 특허 확보로 펨텍의 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해외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공정 자동화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의 성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특허 관련 호재 전하면서 펨텍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면 장대 양봉 그린 것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시가는 전장 대비 6.93% 높게 출발을 했지만 고가로 상한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상한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2,100원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지만 아무래도 이 금액이 크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 투자를 하실 때는 유의하실 점들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특허 확보를 하면서 오늘 펨텍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함께 특징주 보실 텐데요. 저와 함께 보실 특징주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최근 상장 폐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 영향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상승 흐름은 지난 8월 진행했던 공개 매수 결과가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한 번 더 집중된 영향이 큰데요. 코오롱이 공개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사실상 완전 자회사 체제를 구축할 준비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후 나온 지분은 추가 공개 매수 없이 주식 교환 방식으로 모두 확보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2026년 1월 7일 상장 폐지 일정까지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는 관리 종목 지정이나 주주 감소 논란이 아닌 계열구조 재편의 목적과 방향성에 시장의 눈길이 끌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BMW나 롤스로이스와 같은 프리미엄 수입차를 담당하고 있어서 현금 흐름이 매년 안정적으로 보였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핵심 계열사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비상장 체제로 전환을 할 경우 소액 제주 내용이나 공시의무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한 전략 실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흐름에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15,48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는 시가보다 6.25% 오른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살펴봤고요. 다음은 염지연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특징주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2차 전지 업종 반등 기대감에 힘입어 1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9분 기준 에코프로는 전거래일 대비 16.51% 오른 11만 2,900원에 거래됐습니다. 주가는 한때 11만 3,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증권가에서 2차 전지 주가가 저점을 딛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기차 부진에도 최근 리튬, 코발트 가격 상승,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증가로 2차 전지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며 연초 전기차 악재가 누적되는 시점을 활용해 조정 시 매수를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하면 시가총액 3위 에코프로가 한층 주목받는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코프로의 계열사인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비엠도 같은 시각 3.13% 상승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차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99,700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 11만 9천원에 고가 형성했고 11만 7,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 살펴봤는데요. 이달 중에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연기금 등 기관 매수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특징주 정소희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메르세데스 벤츠 AG와 2조 600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8년 3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이고요. 공급 지역은 유럽과 북미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 금액 및 기간 등 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이 서울을 방한을 했을 때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 LG의 핵심 계열사 CEO들과 회동한 바가 있었습니다. 벤츠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도 메르세데스 벤츠와 총 107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의 75기가와트시 규모, 메르세데스 벤츠 AG의 32기가와트시 규모였는데요. 이번 계약까지 체결이 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의 계약은 2029년 7월 30일부터 2037년 12월 1일까지로 연장이 됐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AG와의 계약은 2028년 8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대형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힘을 받았고요.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역시 장대 양봉 그렸습니다. 이 시가가 전장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은 5.75% 상승한 45만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특징주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T-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 또한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상무부 장관이 주요 로봇 기업 CEO들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책 드라이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 대변인이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이 국가 산업 경쟁력 회복의 핵심이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은 실제 실적 기반의 수혜 가능성이 큰 기업에 주목하는 분위기인데요. T-로보틱스는 협동 로봇과 자율주행 이송 로봇, 즉 AMR 기술을 연동한 정밀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AMR 솔루션을 공급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급 레퍼런스를 통해서 단순한 정책 기대감이 아닌 실제 레퍼런스 기반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로봇 산업이 단순 조립 자동화를 넘어 배터리, 물류, 제조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시점과 맞물렸다면서 업황 기대감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리포트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어려운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요.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금융업 정책이 주도하는 주가 방향성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딱 오실 텐데요. 지난 2년 동안 금융주를 뜨겁게 달궜던 밸류업 프로그램처럼 2026년에도 정부의 정책이 금융주의 등락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리포트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 상반기까지 가장 매력적인 금융 섹터는 바로 증권입니다. 그 다음이 은행 그리고 보험 순서인데요. 특히나 증권사 같은 경우 IMA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게 되면서 은행의 예금과 맞먹는 상품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지 또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 업종부터 살펴보면요. 증권사의 2026년 핵심 키워드는 모험 자본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IMA, 즉 종합투자계좌의 등장입니다. 이 IMA가 뭐냐면요.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해 주면서도 시중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증권사는 고객의 돈을 끌어모으는 수신 기능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IMA가 도입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자기 자본이 큰 대형 증권사들은 이 계좌를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기업 대출이나 회사채 매입 같은 기업 금융에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마침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주요 대기업들이 내년에 국내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돈이 필요하고 증권사는 IMA로 돈을 모아서 공급해주는 그런 딱 맞아떨어지는 구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 IMA 사업의 1호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수료적인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유동적인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도 실적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은행입니다.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 배당 때문에 투자하실 텐데요. 반가운 소식은 이제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의 총 주주 환원율이 6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은행들이 매년 돈은 잘 벌어왔었는데요.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주가가 시원하게 오르지 못했던 건 환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사느라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고 반대로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팔면서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달러 약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여기에 주주 환원율이 60%라는 확실한 당근까지 제시가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들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선호주로는 우리 금융지주가 제시되는데요. 보험사 인수와 증권사의 출범으로 이익 체력이 좋아지는 데다 총 환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업종도 짚어봐야겠죠. 보험은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손해율인데요. 최근에 병원비 청구가 늘어나면서 보험사가 내줘야 할 보험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험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텐데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고요.
결국 보험주는 누가 덜 다치고 더 잘 버느냐 이렇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업황이 안 좋을 때에도 이익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회사를 고를 수 있어야겠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장기 보험 손익이 안정적인 삼성화재와 그리고 효율적인 비용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관심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리포트 함께 알아봤는데요. 내년에 금융주들이 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한번 투자 리포트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투자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을 이제 벌써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장에 대한 소식 한 줄 평으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정소희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날씨가 좀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훈풍이 분 것 같은데요. 저는 훈풍아 이어져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훈풍이 조금 불어왔던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놓고 우리 장에도 훈풍이 계속해서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소희 아나운서의 훈풍이 계속 불어왔으면 좋겠다라는 한 줄 평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염지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 한마디로 이대로만 쭉쭉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내일도 빨간불이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염지연 아나운서가 잘 요약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거는 바로 에코프로인데요. 무려 22%가 넘게 올랐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에코프로가 그 1위를 차지할 거란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진 건데요. 그래서 왕이 떠난 자리, 기회는 남는다.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훈풍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만큼 여러분의 투자 전략 저희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